신들의 제전 18번째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시작합니다. 오늘 송태곤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기에도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아주 반가운 선수들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도 아주 반가운 선수가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이 선수의 바둑을 많이 놔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과연 오늘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과연 어떤 선수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현장에 나와 있는 안수민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안수민입니다. 입신들이 막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춥진 않으셨나요? 오늘 갑자기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양재호 구단 오랜만에 큰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기분 어떠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신감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이게 대국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긴장이 되고 부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호원사 초청을 받고 나오셨어요. 평소에 호원사와 좋은 관계를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만큼 성적에 대한 부담도 참 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예, 아무래도 와일드카드 주신 거는 제가 아무래도 이 기전에서 조금 성적을 내야 그 와일드카드 주신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맥심 커피 또 홍보도 더 될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조금 오늘만큼은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양재호 구단 오랜만에 참여한 만큼 2017년 계획 시청자분들이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대국에 임하는 소감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올해는 제가 아무래도 지금 한 6년 만에 데뷔전을 치르는 것 같은데 올해는 바둑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시니어 기전에서 한번 우승하는 게 목표고요. 곧 또 세계 기전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 기전을 우승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국은 뭐 아무래도 저보단 더 강자니까 허영호 구단 기보를 최근 한 몇 년간 기보를 다 봤는데 제 생각보다 더 잘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최선을 다해서 두면 허영호 구단 입장에서는 제 바둑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선수 허영호 구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재호 구단과는 이전에도 몇 번 경기를 치렀어요. 네. 오늘 경기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양재사님 이제 저랑 오랜만에 대구 하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두게 되는 만큼 더 재밌는 바둑이 나올 것 같고요. 저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맥심 커피배에서 이 선수와는 꼭 한번 붙어보고 싶다 그런 선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맥심배를 많이 참가했었는데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박정환 선수나 이세돌 선수 같이 성적 좋은 사람들과 좀 높은 데 올라서 한번 더 보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2017년 계획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7년에 이제 맥심배가 첫 대회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서 올해는 좀 더 좋은 성적 거두고 싶고요. 새해에도 맥심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합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꼭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현장에서 안수민이었습니다. 네, 맥심 커피배 준우승을 2차례 차지한 바 있는 양재호 구단. 과연 오늘 관록의 모습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신구 대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24강전 세 번째 대국이 시작됩니다. 양재호 구단과 허영호 구단의 대결 오늘 시작이 될 텐데요. 자, 허영호 구단은 정기에도 와일드카드를 받은 시니어 선수 유창혁 구단과 대국을 펼쳤습니다. 근데 올해도 역시나 와일드카드를 받은 양재호 구단과 대국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네, 작년에 허영우 구단 아주 진땀승을 거두고 반집승을 거두고 올라왔거든요. 올해도 이제 와일드카드를 받은 시니어 선수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와일드카드 선수
선수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단 만의 무대 맥심 커피배 우승 상금 5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자, 대회 방식은 24강 토너먼트로 펼쳐지고요. 결승은 3번기, 생각 시간은 1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카누 포인트로 24명의 입신 초청했습니다. 자, 선택받은 입신은 어떤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을까요? 자, 역시 막강한 선수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24강전 두 판의 대국이 펼쳐졌습니다. 박지은 선수와 이영구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두 판이 진행이 되었죠. 아직까지는 시니어 선수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국을 하는 또 연륜 있는 또 다른 선수 양재호 구단은 과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자, 반대쪽에서 24강전 오늘 또 한 판의 대국이 펼쳐지겠습니다. 양재호 구단과 허용호 구단의 대결. 자, 지금 아래 숫자로 표시된 부분이 카누 포인트 랭킹인데요. 허용호 구단은 1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양재호 구단은 와일드카드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양재호 구단과 허용호 구단의 대결, 이 두 선수는 이미 세 차례 대국을 펼친 바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한 번 정도는 만났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네. 좀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무려 뭐 세 차례나 만났었고요. 세 번 모두 허용호 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하지만 네. 워낙 오래전에 뒀었기 때문에 두 네. 선수 모두 상당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판의 대국이 2001년, 2006년, 2008년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또 오늘 새로운 한 판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양재호 구단과 허용호 구단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바둑과 커피의 만남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24강전 세 번째 대국입니다. 자, 오늘 신구 대결 펼쳐지겠는데요. 자, 돌아온 승부사 양재호 구단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또 승부사의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뭐 오래전에 큰 승부를 많이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대국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에 좀 긴장이 될 것 같아요. 허용호 구단. 자, 올해 맥심 커피배에서는 또 어떤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정기 24강전에서 유청혁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16강전에서는 아쉽게 이 목진석 구단에게 패한 바 있습니다. 돌가리기는 미리 이루어졌고요. 자, 오늘 대결 허용호 구단의 흑번, 양재호 구단의 100번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소개 영상을 대국을 보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두 선수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요. 뭐 정말 닮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바둑 스타일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5년 정도 양재호 구단이 한국기원 사무총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승부사로 컴백을 했는데 많은 바둑 팬분들도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프로기사로서의 승부하는 모습을 또 보고 싶어 하실 텐데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같은 동료 프로 기사로 봤을 때도 사실 오늘 대국은 굉장히 궁금한 게 네. 5년 정도 사실 승부를 떠나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바둑판 앞에 섰는데 그 승부 감각이라는 게
전성기 때만큼 살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 살아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다시 또 감을 찾았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양재호 구단이 작년에 지지옥션배에서도 와일드카드로 초청을 받았었는데 그때 시니어 선수가 너무 잘해줘서요. 네, 그렇죠. 서봉수 구단이 9연승을 거둔 바가 있었죠. 그래서 양재호 구단이 출전도 하지 않고 시니어 팀이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재호 구단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축하할 일이지만 또 바둑 팬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바둑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양재호 구단이 이제 뭐 시니어 리그나 시합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요. 자, 오늘도 준비를 역시 많이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허용 구단의 기보를 또 몇 년치를 공부를 하고 나왔다고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다 봤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몇 년 치면은 사실 대국 수가 엄청나거든요. 네. 하지만 분명히 준비는 했다, 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양재호 구단이 또 젊은 시절, 전성기 시절에 보여준 성적 정말 어마어마했었는데요. 뭐 실력적으로도 와일드카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또 오랜만에 사무총장 일을 또 마치고 컴백한 것이기 때문에 또 프로 기사로서의 모습을 환영하는 의미로 또 와일드카드를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양재호 구단이 맥심 커피배 또 초창기에는 또 좋은 성적을 네. 많이 거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충분히 뭐 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2001년 그리고 2005년에 준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3번기에서 1대2로 정말 아쉽게 한 발 차이로 준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 당시 결승전 상대가 한 번은 유창혁 구단이고 한 번은 이제 이세돌 구단이었거든요. 네. 근데 다 첫 판은 이겼거든요. 네, 2, 3국에서 이제 내리패하면서 이 두 차례 준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양재호 구단. 또 맥심 커피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컴백하는 이 자리가 또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재호 구단 같은 경우가 승부를 떠나 있긴 했지만 바둑을 떠나 있던 것은 아니거든요. 네. 사무총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선수들이 세계대회 할 때라든지 중요한 시합이 있을 때 같이 많이 다니면서 그 좀 승부하는 모습을 지켜봤었기 때문에 네. 또 의외로 생각보다 더 좋은 승부 감각을 다시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어쩔 때는 이 바둑판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좀 멀찍이 바라보는 것도 또 새로운 시선을 또 가지게 하는 네. 계기가 되는데요. 지금 허영우 구단이 약간은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닌데 좀 양재호 구단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뭐 시험을 좀 한다고 해야 될까요? 과연 이 좀 최신 변화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을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물어보는 것 네. 같기도 한 그런 수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흔히 정석책에서는 이렇게 양걸침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든 걸친 쪽으로 붙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곳을 붙이던 두는데 네. 양재호 구단이 이 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려운 변화를 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이라면 이제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끊어서 서로 좀 복잡한 진행으로 많이 흘러가거든요. 네. 지금은 양재호 구단이 좀 의도적으로 전투를 조금 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알파고의 등장으로 좀 기존에 인식되어 있던 그런 고정된 뭐 정석 그런 인식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오늘 기원에 와서 낮에 이제 박정상 구단하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알파고 이제는 뭐 다 소문이 났잖아요. 네. 인터넷상에서 많은 대국을 펼쳤는데 그 기부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이 과연 어디까지가 맞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해설이나 바둑을 좀 보게 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작년에 알파고 대국 해설하고 한 몇 개월 동안 그랬었어요. 뭐 네. 내가 지금 알고 있던 게 과연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해설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면으로는 또 프로기사 입장으로서 약간 회의감도 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네. 중국의 구리 구단이 네. 이제 중국의 어린 기사들에게 바둑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다. 너네들은 어리니까 네. 시간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한 말 같은데요. 네. 지금 양재호 구단이 우상기를 선수로 네. 이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발빠르게 늘어서 정리를 시켜놓고 이곳으로 다가왔어요. 양재호 네. 구단 생각은 조금 이제 전투를 피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상기 실리를 차지하고 우변 쪽을 벌렸기 때문에 충분히 뭐 둘만하다. 지금 이런 생각이고요. 네. 하지만 흑도 이 모양이 제법 크거든요. 그리고 백이 원래 정석 모양이 여기까지 벌려야 정석인데 워낙 네. 좁게 벌렸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뭐 조금이라도 기분 좋다 이렇게 보고 싶은 장면입니다. 아, 흙을 좀 편하게 해줬군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뒀다고 해서 흑이 뭐 어마어마하게 바둑이 좋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흑이 기분 좋게 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변화의 여지가 많았던 장면에서 아주 간명하게 처리가 되었고요. 아마도 흑은 이제 여기를 이제 날일자 걸치고 이런 식으로 둘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곳을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쫙 눌러서 네. 벽을 쌓은 다음에 좌변 쪽의 모양을 키우는 이런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선 하나 걸쳐놨고요. 자, 백도 그 형태를 방해한다면 협공을 해서 뭔가 방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협공하는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항상 벽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흑도 아마 네. 양걸침을 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붙여요. 네. 그러면 이제 늘고 나가서 이 한 점을 조금 압박한다라는 정석을 선택하려고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허영호 구단이 좀 공격적으로 두려면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참고도대로 좌상기 쪽을 눌러가고 난 다음에 정석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좀 실리로 무난하게 두고 싶다 했을 때는 네. 그냥 이곳을 벌릴 수도 있어요. 이 눌러가는 것이 집으로만 보면 좀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다가서서 이 좌변 쪽을 지켜가면서 좀 상대 응수를 묻겠다. 그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흙이 미리 눌러놓지 않는다면은 백이 그 자리를 먼저 둘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충분히 있죠. 이런 데를 둘 때 여기를 뭐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럼 흑도 뭐 다시 이렇게 걸쳐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수는 이곳을 이제 붙이면은 아마도 3-3을 들어가겠다. 막으면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젖히는 정석을 선택하겠다. 지금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정석책에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프로 기사들이 이제 정석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러고 네. 눌러가서 모양을 키우겠다. 허영호 구단의 머릿속에는 이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3-3을 침입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간명하게 처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맞게 된다면 젖혀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으로 거의 갈 거고 네. 양재호 구단이 지금 우상귀나 네. 우변을 쉽게 선택한 걸로 봐서는 이곳을 막고 그냥 잡는 것으로 둘 수도 있어요. 네, 그렇네요.
여기서 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둔다면 협공, 안전하게 둔다면 잡는 거. 양재호 구단이 계속해서 조금 물러나는 정석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까지 물러나면 너무 포석에서 밀린다. 네. 이곳에서는 반발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협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허영 구단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곳을 움직이는 것 아니면 그냥 여기를 늘어서 차단하면 나가서 바로 전투, 백이 맞게 된다면은 넘어가서 실리를 차지. 이 정도 두 가지 정도 좌상기를 움직이느냐 좌변을 움직이느냐 네. 이 두 가지가 유력합니다. 좌상귀를 움직일 때 흑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르자로 이렇게 눌러가는 방법 한 가지뿐인 건가요? 한 가지는 아니죠. 뭐 한 칸을 뛸 수도 있고 글쎄, 이런 데를 뭐 붙이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일자를 이렇게 눌러가고 이런 정도로 두는 모양이 네. 가장 무난하고 이상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칸을 뛰고 여기를 씌우는 정석이 있는데 지금은 백돌이 하나가 있어갖고 네. 원래는 뭐 이렇게 밀고 둘 때 한 칸을 뛰어야 되는데 지금 이 돌이 미리 와 있지 않습니까? 네. 넘어가면은 이상해요. 흙이 모양이. 흑 한 점부터 먼저 움직입니다. 키보드를 보면은 이렇게 한 점을 초반에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실전처럼 연결을 하는데 그 자리가 이렇게 큰 건가요? 일단 백이 잡을 수 있는 곳을 흙이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돌이 없다면은 이 돌 자체를 좀 무겁게 해서 나중에는 오히려 뭐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그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좌변 넘어가는 것은 뭐 작은 자리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네. 하지만 항상 어느 때고 득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정석이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주변 배석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좋고 뭐 어떨 때는 또 안 좋고 그런 네. 게 참 좀 어려운 부분이죠. 자, 여기서 허용호 구단이 연결을 하기 전에 먼저 들여다봐서 응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흑의 의도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이 좌변 모양만 놓고 보시면은 네. 백이 여길 끊어서 단수 쳐서 차단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딱 되어 있으면 나중에 백이 끊을 때 이 두 점을 가볍게 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잡게 네. 된다면 이 들여다본 것과 백의 이돌은 흑이 어마어마하게 득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백이 만약에 는다 그러면 있고 지키면은 물론 이 들여다본 것과 민 거는 흑이 조금이라도 손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 끊기는 것을 흑이 없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또 득을 봤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보통 백은 여기서 어떻게 응수를 하나요? 보통은 늘고 둘 때가 많아요. 늘고 두던지 네. 아니면 그냥 뭐 여길 밀던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킬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어주는 거는 왠지 좀 당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허용호 구단이 붙인 수는 상당히 좋은 감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보통 이런데 이제 붙이는 정석은 사실은 그렇게 뭐 썩 좋은 정석은 아니에요. 네. 좋은 정석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좌변이 워낙 백이 두텁기 때문에 백 돌을 방향을 계속 여기로 미는 거죠. 좀 중복이 되어라 좀 네. 이런 뜻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붙이는 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좌변의 백 모양을 좀 중복을 만드는 의미도 있겠군요. 네. 허영 구단이 모양으로 볼 때는 이 자리를 진짜 두고 싶을 거예요. 넘어가만 준다면은 이렇게 해놓고 뭐 귀를 붙인다든지 해서 귀를 붙이거나 여기를 밀거나 이 정도 하면은 충분히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길 두면은 왠지 상대가 양재호 구단이 여기를 보통 때는 잘 안 둬요. 보통 때는 네. 이 전투가 백이 잘 안 되는데 지금은 이곳에 이제 백돌이 있기 때문에 네. 흑이 원래 이런 곳을 좀 선수를 해 먹어야 되는데 아,
확실하게 선수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만큼 간격이 좁아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죠. 하지만 그 중복을 계속해서 뭐 받으라고 했을 때는 받아줄 리가 없기 때문에 네. 조금 고민이 될 거예요. 그 옛날 정석을 보면은 흙이 날일자로 이렇게 눌렀을 때 백이 차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 모양에서의 정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뛰는 정석이 있는데 네. 백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정석도 흙이 지금 뭐 아예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런 네. 상황은 아닌데 흙은 지금 전체적으로 포석이 약간 기분 좋게 풀렸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눌러가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국자의 심리로 봤을 때는 내가 포석이 조금 그래도 기분 좋게 풀렸는데 꼭 내가 이 전투를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네. 들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근데 허영우 구단도 다른 수가 좀 마땅치 않다 보고 그냥 물러나 주네요. 이 진행이라면 허영우 구단 입장에서 편하다라고 네. 느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좌상귀와 또 우상귀의 백 모양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우상귀도 그렇고 좌상귀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 한 10집씩 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 의외로 우상귀 같은 경우도 흙이 둘 때 이런 곳에서 둘 때 알아두시면 좋은 게 찌르고 먼저 이런 데를 먼저 딱 이렇게 젖혀요. 막으면은 네. 받는 게 아니라 이곳을 끊으면은 잡을 수가 없거든요. 끊겨서. 그러니까 이제 젖히면은 뒤로 이렇게 물러날 때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은 받아서 거의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약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도 많이 당하는군요. 일단 초반은 두 네. 선수의 뭐 기풍대로 흘러갔다.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전투가 약하진 않지만 전투를 그렇게까지 뭐 즐겨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네. 또 먼저 전투를 거는 스타일들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포석은 허영우 구단이 그래도 좀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물론 뭐 양재호 구단이 실수라고 이렇게 딱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해요. 네. 하지만 선택의 순간에서 분명히 조금씩 물러났기 때문에 포석은 허영우 구단이 좀 편합니다. 네, 그것도 네.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100 초읽기 시작하겠습니다. 40초 3회입니다. 네. 양재호 구단은 초읽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허영우 구단도 곧 초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두 선수가 비슷하게 사용을 했네요. 자, 이렇게 흙이 밀어갔을 때 또 백 입장에서는 받자니 좀 행마가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백도 네. 30초. 안 받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안 둘, 받고 저기는 내가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자리가 있으면 다섯, 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너무 가고 싶다 이런 자리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우하기, 우상귀, 좌상귀, 좌하기 딱 정석 형태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괜히 손을 뺐다가 이렇게 눌리고 딱 치받음 당하면은 너무 집이 적어지거든요. 흙이 오히려 통통해지고요, 모양이.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여길 두고 아마도 이제 이어서 받을 것입니다. 이어서 받은 흙도 네. 호구 정도로 정리하고 흙의 생각은 이제 여기 끊는 것과 하변을 아마 맛보기로 볼 30초. 거예요. 백이 하변에서 오면은 여기를 정리하고 셋, 백이 두 점을 끊어서 잡으면은 하변을 오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허용호 구단도 여기서 뭐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손을 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흑이 둬도 어디로 지금 그 자리 그렇네요. 두고 나니까 왜 이렇게 커 보이죠? 아, 그런가요? 하변이 저렇게나 넓은데 오히려 지금 우변 쪽이 더 큰 건가요? 우변이 그러니까 단순 집만 보면은 하변이 더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백돌이 이것을 이제 끊어서 잡으면은 선수라고 봤어야 돼요. 끊는 것도 있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네.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하던 자리였는데 30초. 일단 이 하나, 부분만 봐도 둘, 한 셋, 뭐 10집 가까이 넷, 일단 차이가 납니다. 5, 집도 집이지만 7, 8, 이런 데 왔을 때가 10. 백이 좀 두 번 남았습니다. 곤란해요. 곤란하다는 게 곤마가 되는 건 아닌데 또 손을 빼자니 답답해지거든요. 네. 그렇다고 받아주자니 흑이 그냥 공짜로 뭔가 세력이 좀 생기는 거고. 네. 그 자리가 있었네요.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흙이 들여다보고 한 칸을 떼니까 뭔가 이 대세점을 맞은 듯한 이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30초. 하나, 백도 좀 둘, 가이수를 셋, 하나 넷, 해야 될지 5, 6. 참, 모양을 갖춰야 될까요? 어떨까요? 지금 이제 양재호 구단 입장에서 네. 뭔가 포석에서 조금 기분이 나빠요. 네. 근데 허용호 구단이 그 와중에 받아둘 만한 곳을 받지 않고 큰 곳을 갔기 때문에 백쪽에서는 일단은 뭔가 공격을 좀 통해서 판을 흔들어 보고 싶은 장면입니다. 네. 자, 좌상의 흑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습을 노리고 있는 양재호 구단. 과연 허용우 구단은 어떻게 수습을 할까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24강전입니다. 남았습니다. 자, 그 사이에 양재호 구단 촐기 2회를 사용했네요. 자, 어려운 장면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아마 양재호 구단 저 초읽기가 상당히 빠르게 느껴질 거예요. 네. 사실 오랜만에 이렇게 공식 대국을 하면은 약간 어색하긴 한데요. 와중에 시간이 없으면 좀 더 정신이 마지막 없을 것 같아요.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둘, 네. 그냥 셋, 머리는 좀 멍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옆에서 계속 이렇게 초를 7, 8.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네. 대국자로서 저 장소에 서서 초읽기 소리를 들으면은 진짜 빠르게 느껴져요. 네. 자,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또 심적으로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또 시간이 그만큼 더 짧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허영호 구단이 네. 양재호 구단이 이제 공격을 하자 30초. 아래로 붙이고 하나, 쳤어요. 셋, 여기서는 이제 네. 그냥 가만히 5. 저는 가만히 느는 게 이제 음, 보통이다 이 말을 지금 하려는 찰나에 네. 지금 끊으면서 지금 끊어도 저 네. 한 점은 잡을 수는 있어요. 그게 잡을 수는 있는데 허영 구단은 이 돌을 잡는 게 크다 이렇게 봤네요.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단수치고 늘게 되면은 네. 사실 흙 모양이 빈 삼각에 여기도 그렇게 두터운 모양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허영 구단은 하지만 손을 한 번 뺀 마지막 상태이기 때문에 아, 손을 빼고 나서 네. 그냥 뭐 정리만 되면 되지 다섯.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쪽으로 노리고 있는데요. 자, 젖혀서 이거는 실리로 두겠다 이런 뜻 같네요. 여길 두면은 단수를 네. 쳐요. 2점을 받게 되면은 이을 수는 없습니다. 차단당해서 이 넉점이 잡혀요. 근데 그냥 이곳을 잊고 따낼 때 둬서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이제 넘어가겠다 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의 이 접전이 정리가 되는 것인데 일단락이 됐습니다. 어떻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저 부분만 딱 놓고 보자면은 네.
백도 그래도 실리를 많이 이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패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이 흙이 좀 편했고 네. 흙 입장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신경 쓰였던 부분이 아주 두텁게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으로 볼 때는 오히려 흙 쪽이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를 이제 있고요. 네. 이게 또 완전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은 깨끗한 집이에요. 뭐 전혀 맛이 없는 곳인데 흙이 이제 이런데 이제 돌이 왔을 때 나중에 안 받으면은 그러니까 수가 나는 건 아니고요. 네. 결국 이 귀를 다 놓고 따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의외로 그렇게 뭐 큰 집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고요. 일단 양재호 구단 마지막 입장에서는 실리로 좀 부족함이 있기 셋. 때문에 네. 좀 전투적으로 다섯, 실리를 여섯, 차지해야겠다 이렇게 본 일곱, 것 같은데 여덟, 거기에 또 뭐가 아, 익기 전에 먼저 단수를 하나 쳐놓고 익겠다는 뜻인 건가요? 그런 조금 이제 그곳이 오히려 득이다. 아, 나중에 살아가는 네. 것이 있기 때문에 득이다 이렇게 지금 봤네요. 따내면 나가서 또 당장은 이 교환을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네. 양재호 구단 생각은 나중에 이렇게 이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귀에서 뭔가 득보자고 하는 수는 두기 힘들 것이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네. 좌상기는 굉장히, 네. 일단 실리로는 백이 이득을 많이 봤어요. 이제 허영 구단 30초. 입장에서는 하나, 여기는 뭐 셋, 이렇게 정리를 네. 시켜놓고 다섯, 아마도 네. 이쪽 일곱, 자리를 두면서 하변 내지 중앙 쪽을 계속해서 이제 두텁게 모양을 키워가는 쪽으로 바둑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수순을 정리하는 이 와중에도 기민한 수순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백의 형태는 좀 다 결정이 되었고요. 흑의 형태는 아직 하변도 남아 있고 지금 흑이 좀 더 주도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허영호보다는 그곳을 지금 바로 글쎄요. 네. 저 돌은 좀 악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끊는 교환까지 했고요. 지금 귀가 네. 맛이 있는 모양이네요, 저게. 근데 늘어야 하잖아요. 네. 이거 찌르고 끊고 밑으로 단수 치면은 아. 나가면은 이제 패가 되고 네. 여기를 따내면은 단수를 쳐서 따내면은 또 막아요, 이렇게. 이을 때 지금 사는 수가 남아 있거든요. 바로 아. 사는군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또 이 판단이 달라질 수 근데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 말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수가 있긴 한데 네. 아마 허영보다는 그냥 지금 바둑이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여기를 선수로 안 받으면 지금 맞고 여기를 지금 끊고 나가면은 백이 이곳을 늘 수가 없거든요. 네. 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한 칸 뛰어서 받는다면은 그것을 노리고 네. 여기를 이제 안쪽으로 둔다면 어차피 여기는 뭐 집으로 인정해 주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고 나서 하변 쪽 마지막 모양을 키우겠다. 하나, 이런 뜻으로 볼 둘, 수가 있어요. 셋, 넷, 지금 양재 구단도 귀 쪽으로 다섯, 지키는 게 일곱. 정수입니다. 네, 저기도 가능해요. 아, 네, 저기까지는 네.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패맛이 있는 건가요, 없는 아니요, 건가요?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똑같이 수순을 밟아 보면은 네. 아까 전에는 이곳 막는 게 네. 들어가면은 따내고 이을 때 여기를 끊을 수가 있었는데 그곳을 양재 구단이 먼저 지켜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은 흙이 수를 노릴 수는 없습니다. 흙이 노릴 수 있는 이제 뭐 마지막 수는 나중에 이제 이곳에 와서 귀를 놓고 따내게끔 하는 것 정도가 흙이 이제 노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하나,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켰고요. 자, 역시 예상대로 하나 들여다보고 네, 하변을 키웁니다. 지금 허영 구단이 보통 이제 들여다보면 이 한 칸까지 보통 둬요. 네. 두고 이제 나갈 때 이렇게 지키는 게 보통인데 네. 허영 구단 생각은
지금 여기 모양도 사실 좋거든요, 흙이. 굉장히 두텁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한 칸으로 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돌 자체를 아예 그냥 여기를 키우는 게 맞는지 네.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변을 지키고 백이 좀 다음 응수하는 걸 봐서 어느 쪽으로 길을 정해보자. 이런 뜻으로 마지막 지금 생각할 하나. 수 있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는 흙도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고민이 될 것 같은 게 집으로만 보면은 늘어야 돼요. 늘고 백이 받아줄 때 손을 빼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늘면은 백이 받아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왜 끄는 건가요? 백도. 백이 안 끊으면 흙이 지금처럼 단수를 치던지 네.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빈 삼각을 하던지 하면은 더 다음에 깨지는 아. 수가 있기 때문에 끊어놓고 뒤로 물러나 주면은 여기서 두지 않아도 막을 때 막는다든지 한 칸 뛰는 수를 선택하면은 이거 자체가 백이 이득을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는 기분 같아서는 여길 둬서 상대가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실상은 지금처럼 단수를 쳐서 아예 그냥 확실히 따내게끔 하고 다른 곳을 가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귀한 선수를 뽑고 어디를 그렇게 가고 싶을까요? 지금은 일단 네. 뭐 가장 무난한 수라고 볼 수가 있죠. 이곳이 하변 모양을 키우는. 지금 보면은 백집은 어떻게 보면은 딱 굳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더 이상 늘어날 만한 곳이 별로 없고요. 흙의 경우도 어느 정도는 그냥 굳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으로 보면은 8, 10, 26, 28, 30, 여기까지 이제 한 45 정도 볼 수 있어요. 좌변에서부터 좌상기까지 45, 네. 그리고 여기가 한 5집, 쉬운 집. 여기가 10집 보기는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쉬운 한 뭐 7, 8 정도? 그 정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흙집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하변이 완벽하게 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여길 두고 백이 뛰고 흙이 한 번 더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켰다고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10, 30초. 20, 둘, 30, 셋, 40, 45은 두터워요. 여기까지 보면 쉬운 집이 훨씬 두텁습니다. 이곳이 일단 15집이 강이에요. 그러면은 65집이 아주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집으로 봤을 때는 한 반면 10집 정도? 백은 이바둑을 양재호 구단이 역전의 흐름을 마지막 가져가려면은 하나, 한 번은 둘, 어쩔 수 없이라도 셋, 무리를 해서 지금 넷, 하변을 들어간다든지 네. 좀 그런 여섯, 무리하는 선택을 일곱, 한 번은 해야 돼요. 아홉. 자, 이 정도면 어떨까요? 부분적으로는 무리예요. 아, 그러니까 네. 이 바둑이 만약에 지금 그냥 5대 5에 만만치 않은 바둑이야 네. 라고 봤을 때는 깊게 들어간 겁니다. 흙이 이런 데를 막 갖다 붙인다든지 여기를 한 칸 뛴다든지 네. 이 우변을 압박하면서 공격하면은 사실은 위험해요. 하지만 일단은 허영 구단도 뭔가 가른 수를 두긴 둘 텐데 이 수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은 흙이 어느 정도 하다가 좀 의외로 만만치 않네 싶어서 뒤로 돌아갔을 때 과연 백이 이길지는 좀 의문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네, 초읽기 한번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흙이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고 또 아주 간명하게 이 하변 쪽을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허영 구단은 그냥 여기를 사실 지켜도 백이 뭐 밑으로 지켰다고 해서 어디를 30초. 뛰어나가서 하나. 완벽하게 살 수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네. 지키고 난 다음에 둘 때 그때 끊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사실 이 장면에서 여기 지키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초읽기를 하나를 사용하면서 생각했던 건 지킬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한 칸을 뛸지 여길 붙일지 여길 붙일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간명한 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사용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셋, 들어가야 합니다. 백은 백은 들어가야 돼요. 이 대마가 잡히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허영우단도 일단은 그냥 감각적으로는 일단 이곳을 한번 그리고 머리를 좀 때린다고 해야 될까요? 백이 중앙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막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흑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거기를 바로 두네요. 저는 네. 여기가 이제 백이 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살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조금 두터워지면 이곳을 지금 노릴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예 그냥 지금 진행이 안 되어 있는데도 결행을 합니다. 사실 젖으로 102 한 점은 차단은 당해 있어요. 아, 연결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결하려면 할 수는 있죠. 여기서 이렇게 두면 연결이긴 한데 하나, 이거는 둘, 뭐 부분적으로 한 집도 없어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거든요. 네. 여섯, 막으면 일곱, 글쎄, 끊으려면 끊을 수는 있는데 글쎄, 저는 물론 흑이 될 것 같긴 하지만 흐름이 좋은 입장에서 네. 이 초입기 와중에 꼭 저 선택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래도 안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백도 기세로 막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시간이 아무리 없고 수익기가 네. 안 되더라도 일단 저기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기를 막지 않는다면은 네. 그나마 두는 행마가 여기 붙이는 거거든요. 아, 어, 역시 성급하게 판단을 하면 안 되죠. 네, 지금 양조 구단은 막상 끊기면 당장 어렵다. 우변의 집이 없어지더라도 중앙 쪽으로 탈출을 해야 한다. 네. 이제 또 아픈가요? 그렇죠. 네. 지금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 단수 한 방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붙은 이상에는 느는 것까지는 둬야 되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안형이 확 무너지는데요? 그렇죠. 우변이 오히려 그러니까 허영우 구단 입장에서는 네. 하변을 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할지 네. 우변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될지 오히려 더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바둑은 허영우 구단이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길이 좀 많을 때 유리한 입장에서 이렇게 둬도 막상 될 것 같고 저쪽으로 가도 좀 될 것 같고 이럴 때 네. 역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아무래도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네. 실수가 많이 등장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보강을 한 건가요? 네, 저수 굉장히 두터운 수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변을 백이 둔다고 해도 네. 그냥 후수 한 집이에요. 다시 이제 하변 공격하고 나가면 그때 중앙 나가면서 A와 B 너무 양곳마다 이렇게 네. 지금 보는 거죠. 하지만 백도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양쪽 다 타게 한다면 역전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하변을 다 깼으니까. 아무래도 양곳마로 몰려면 이 축을 이루고 있는 돌들이 강해야겠죠. 허영우 구단 아주 단단하게 연결을 했고요. 일단 근데 돌이 강해 보이긴 합니다. 흑돌은 마지막 거의 뭐 약점이 안 보여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변부터요. 일단 양조 구단의 생각은 하변부터 먼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보자. 그리고 우변은 공격하면 그때 다시 그때 가서 타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자, 승부가 되었습니다. 우선 백도 이 하변 침입을 하면서 실리 균형을 좀 깨트리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은 지금은 뭐 늘어야 합니다. 거기도 이제 선수라고 네. 일단 보는 거죠. 흑도
뭐 굳이 반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흑돌이 혹시라도 어디가 차단당하게 되면은 괜히 신경 쓰여야 할 곳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흑 네.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흑이 손을 뺀다고 하더라도 백이 연결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백이 먼저 두더라도 사실 어차피 차단은 당해 있어요. 네. 하지만 둘, 이 돌이 또 신경이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여기도 이었는데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막아야죠. 여기를 이제 백이 보통 많이 두는 수는 늘고 막아서 자리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허영우단이 여기를 젖혀 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흑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데를 젖혀 이었는데 마지막 탈출한다. 하나, 이 정도만 잡아도 충분히 아, 유리하거든요. 다섯, 하변에서 여섯, 손해 본 것을 일곱, 지금 다 여덟, 만회를 한 건가요? 다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만회했다. 그렇게 그렇군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이 우변에 한 5집 정도 있던 곳이 없어지고 아, 흑집이 10집 이상 붙었기 때문에 한 네. 15집 정도가 우변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변에서 물론 뭐 15집 이상 깨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뭐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하변을 막지를 않고요. 막으면 안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하나 응수타진을 해서 좀 흑의 모양을 굴복을 시켰습니다. 일단 양조 구단이 불리한 흐름 와중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만만치 않게 아, 상대를 좀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흑이 좋은 것은 확실하지만 흑 쪽에서도 이거는 뭐 내가 이겼다 이렇게 느끼기에는 상당히 아직은 좀 까다로운 마지막.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둘, 셋, 넷, 중앙으로 향합니다. 양조 구단이 좀 오늘 생각해온 작전은 어떻게 보면은 초반 중반은 좀 당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침착하게 두고 언제 한번 조금 승부를 좀 아, 보자 뭐 이런 작전을 생각하고 왔을 것 같기도 하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보통 지금 중앙을 붙여갔잖아요. 저런 곳은 이제 하변 공격만 생각하면은 사실 좋은 수법은 아니에요. 약한 돌에 돌을 붙여서 그 약한 돌이 탄력을 받게 하는 수법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허영 구단은 하변보다 우변을 더 노리고 있는 거예요. 성동격서라고 해야 될까요? 하변 쪽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네. 우변도를 노리겠다. 좀 이런 뜻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래도 이 하변의 백도를 일곱. 직접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이 하변의 백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또 그로 인해서 자연히 생기는 그런 세력들로 인해서 우변을 노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양조 구단이 제대로 또 한번 버텼어요. 이것도 오. 버틴 건가요? 버틴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중앙 사는 것만 생각하면은 뭐 네. 탈출 쪽이 좀 더 나을 텐데 그냥 한 집을 내면서 집은 워낙 큰 네.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조 구단의 지금 생각 속에서도 30초. 하나, 내가 이 두 개를 둘, 살기만 하면 셋, 이긴다라고 생각했으면 넷, 여길 두진 않았을 다섯, 거예요. 네. 근데 여섯, 사는 일곱, 와중에 흑한테 이런 곳을 여덟, 당하면은 아홉.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오히려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버틴 거죠. 여기를 두고 젖히면 아마 하변은 막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변도 네. 우변도 어디 하나 지금 확실히 살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디 하나 흑이 잡으러 가면 무조건 죽을 거야라고 말하기도 어렵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제 허영 구단이 뭔가 좀 점점 껄끄럽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느낄 만한 상황이에요. 부담이 마지막. 될까요? 네. 하나, 둘, 셋. 이 공격이 서로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바둑은 계속해서 흑이 좋습니다. 네. 자, 안형을 없애가고 있습니다. 먼저 들여다보고요.
허영구단은 일단은 여기를 이제 이으면 이곳을 늘어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에서 일단 집을 안 나게 하고 하변, 딱 여기 하변만 놓고 보면 사실 그냥 살 수 있는 궁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마지막 그러니까 백이 이런 데가 하나 찝어져 있으면 셋, 여길 찝어서 뭐 다섯, 뚫고 나가서 이렇게 여섯. 되면 흙도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네.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지금 하변을 압박하다 보면 이런 데 찝으면은 아마 받질 않을 거예요. 이 두 점을 그냥 주고 계속해서 잡으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지금은 두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대마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발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양재구단이 이곳을 젖혔다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타이밍에 혹시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하고 한 점을 마지막 잡으면 하나, 연결을 해야 될 텐데요. 넷, 이것도 다섯, 네. 물론 뭐 중앙이 아까처럼 일곱. 막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변에서 확실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허영호 구단은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본다면 하변 한 점을 잡고 두는 거. 그러니까 집을 네. 조금이라도 벌면서 공격 아니면 그냥 이 공격으로 거의 승부를 끝내는 쪽으로 봐야겠다. 그냥 이걸 잡는 걸로 생각해야겠다 한다면 중앙. 아,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고민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일곱, 어떻게 바라보고 아홉. 있을지. 조금 더 이제 안전한 쪽으로. 네. 해설자인 저는 제가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잡으러 갈 텐데 이제 대국하는 또 당사자의 입장은 아무래도 네. 좀 특히나 유리한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쪽으로 두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하변 한 점을 잡으면서 조금이라도 챙길 걸 챙기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도 흙이 좋은 거라면은 흙 마지막 입장에서는 굳이 하나, 뭐 모험을 할 둘, 필요는 없기 셋. 때문에 그렇죠. 네, 안전하게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물어보는군요. 여기는 허영구단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좀 강하게 둬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그래도 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막 끊기면 좀 신경 쓰인다 그것 때문에 그냥 맞게 되면은 30초. 하나, 하변이 둘, 물론 완벽하게 산 건 아니지만 너무 자세를 다섯, 쉽게 잡거든요. 여섯. 네, 이거는 좀 기분 나쁘더라도 일단은 받아야 됩니다. 자, 백이 중앙으로 탈출하기도 어렵고 지금 포위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안에서 두 집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 흙에 완벽해 하나. 보이는 이곳을 그래도 여길 지금 있고 이곳을 만약에 늘었다 그러면은 찌르고 이렇게 자세가 되면 흙이 굉장히 괴로워요. 아, 이런 자세가 되면은 차단이 되는군요. 여기 뭐 이제 연결할 때 끊으면은 중앙이 뚫렸거든요. 네. 이렇게 치받게 돼도 사실 끊어가면은 이거 약간 부담 30초. 되겠어요. 네. 여기 끊고 둘, 셋, 끊고 이으면은 다섯, 이 돌이 지금 여섯. 곤란하거든요. 일곱, 지금은 허영구단이 어떻게 보면 작전을 바꿔야겠네요. 끊으면 여길 지키고 잡으면 단수 치고 이거는 뭐 언제든지 선수니까요. 우변 쪽 돌을 잡으러 가는 걸로 공격 대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변만 놓고 보면 거의 살았어요. 아, 근데 저 부분에서 한 수씩 이제 번갈아 두다 보면은 이제 돌이 하나씩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변이 또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또 문제점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재호 구단 입장에서는 상대가 공격해 오면 일단 네. 그곳을 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하고 반대쪽 가면 또 거기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원래 흐름이 좀 나쁘고 네.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계속 버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허용 구단이 굉장히 부담이 될 만한 상황으로 양재호 구단이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6, 7, 8, 글쎄요, 저수는 한 점이 확실한가요? 한 점은 확실한데 네. 아직 하변이 확실히 살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졌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를 둬서 이런 자세가 되면은 뭐 옥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늘은 것은 단수 치면 이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우변이 너무 위험해진다. 우변을 좀 신경을 써주는 수예요. 하나, 그렇긴 하지만 하변이 완벽해지진 않았습니다. 5, 6, 아, 마치 단수 쳤을 때 그냥 단수를 치듯 네, 중앙을 호구를 치네요. 네. 자, 공격과 타격의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양재호 구단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허영우 구단은 서서히 상대의 목을 졸라가고 있는 상황. 자, 이 싸움의 결말 어떻게 나올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